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국회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결의대회에는 대구 시민과 경북도민, 지역의원, 경북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민의힘 대구 경북 시도위원장이 참석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소멸위험지수 1위가 전남, 2위가 경북이고 지역 내 총생산, GRDP 최하위 도시가 대구와 광주인 만큼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다며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에서 지원한 청년 단체 활동 공간인 청년희망터에 대해 경상북도가 창업과 활동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시설인 삼성희망 디딤돌 경북센터의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됩니다. 경주 토함산지구 일원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꽃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경주 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야생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토함산 일원에서 노루귀와 변산 바람꽃 등 야생화 개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루귀는 잎이 삼각형으로 말려 올라오는 모습이 노루의 귀를 닮아 이름이 붙여졌으며 변산 바람꽃은 낙엽 사이에서 피는 야생화로 가느다란 꽃대 끝에 흰 꽃이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주시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일원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소방서와 함께 산불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처분시설 방향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초기 상황 전파와 기관별 대응, 공동 진화 등 단계별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차, 소방차 등이 투입돼 실제 상황에 준하는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주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10억 원 규모의 후원금 약정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후원금은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기 일시 지원금과 주거환경 개선, 지역 아동센터 지원, 인재 양성, 아동 옹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에게 수여되는 그린 노블클럽 경주 1호 회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후원이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을 이어가고 북부권 발전을 위한 특례 반영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는 도청 신도시를 행정복합지역으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미래특구를 도입해 첨단 바이오 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에는 농촌 활력특구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 첨단 농업과 푸드테크 산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안동 등 북부권 유교 문화 자원을 활용한 한류 역사문화 관광벨트 구축도 추진됩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4일 성명을 통해 대구 경북 통합은 2019년부터 준비해온 시도민의 염원이자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역 내 합의 미흡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즉각 상정과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3월 초 입법이 무산돼 통합의 불씨가 꺼진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파국적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수능초군청 민속행사가 영주 선비촌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풍흉을 점친다는 성하 성북 줄다리기도 진행됐는데요. 올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홍하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줄대장의 지시에 따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합니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지다 잠시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숨을 고른 뒤 다시 줄을 힘껏 잡고 움직입니다. 2026년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영주 선비촌에서 수능초군청 민속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능초군청은 영주 지역 농민들이 개항기부터 운영해온 농촌자치조직으로 당시 지방관과 토호의 수탈에 대응하기 위해 농민과 나무꾼 등이 만든 조직입니다. 수능군수와 동격으로 선출된 수능초군청 좌상을 중심으로 고을 향약에 의한 안녕과 농민 보호를 위한 단합 활동을 해왔습니다. 행사의 중심은 통일 신라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성하 성북 줄다리기입니다. 한 해의 복과 풍년을 기원하는 줄고사를 지낸 뒤 암줄과 숫줄을 엮으며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됩니다.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어 줄다리기는 암줄이 이기도록 진행됩니다. 1457년 정축지변 때 수능도보가 폐부되고 그래서 사라졌다가 숙종 때 수능도보가 다시 복원됨으로써 이 행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암줄이 이겨야 풍년이 된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있어서 오늘 또 성하줄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이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긴 쪽이 진 쪽에 과일 등 먹거리를 대접했습니다. 진 쪽은 창피함에 줄다리기 줄을 들고 도망을 가다 달집이 됐다는 유래가 지역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흰 종이에 한자 한자 정성스레 소원을 적어 달집에 엮습니다. 예, 우리 시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 모든 소원하시는 일들이 올 한 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세월 이어져 온 수능의 전통. 풍년과 안녕을 위해 줄을 당기고 때론 져주던 선조들의 마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발명과 메이커 교육의 인공지능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기관이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기존 발명체험교육관을 발명 인공지능 교육원으로 승격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는데요. 경북형 디지털 교육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발명 인공지능 교육원이 경주 황남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원은 기존 발명체험 교육관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경주 본원을 중심으로 구미 메이커 교육관과 의성 인공지능 교육관을 분원 체제로 통합했습니다. 발명과 메이커 교육에 최첨단 인공지능 과정을 결합해 경북형 디지털 교육 대전환의 거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제 분원이어서 이제 본원으로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더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유롭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발명, 메이커, 인공지능 교육이 좀 더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원은 상상을 현실로 도전을 완성으로 이끄는 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의 발명 프로그램 운영과 발명교육 플랫폼 지원, 체험 중심 발명 놀이터 조성, 지식재산 도전 활동, 메이커 AI 융합 교육 등 5대 핵심 운영 방향을 추진합니다. 특히 경주 황리단길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역사문화 인프라를 활용해 경북 도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지역 주민과 전국 단위 교육 수요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복합 교육 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유일한 특화기관으로서의 걸맞게 이곳을 찾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요구에 맞게 개발하고 우리 지식재산처와 정부를 상대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예산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지식재산 거래 규모는 2조 달러, 우리 돈 약 2,8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식 기반 창조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발명과 메이커, AI를 결합한 교육원이 지역 디지털 교육 혁신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영주역과 도심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보행 통로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는 휴천이동 영주역 구내 철도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연장 190m, 폭 3m 규모의 보행교입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역사가 가까이 있어도 철길 때문에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시민들은 철길 위 통로를 통해 영주 역사로 바로 진입하거나 반대편 시가지로 곧장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주시는 철도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습니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2019년 4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모바일 간편 신청과 다음 달 30일까지 온라인 임업인 통합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산지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업 종사 일수와 임산물 판매금 기준이 완화되는 등 지급 요건이 낮아졌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산불 예방과 전력 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보호와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전력 설비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전력 설비 주변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전력 설비 관리 인력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예방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무인 감시 시스템과 CCTV를 활용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을 지나는 배전선로의 지중화와 절연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개폐 회식과 경기 운영, 선수단 숙박과 교통 동선, 안전관리 체계 등 대회 운영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예천군은 남은 기간 동안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선수단과 관람객들이 불편 없이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경남 거제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도 늘리는 이른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거제의 한 경로당. 구수한 음식 냄새가 퍼지자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주방에서는 앞치마를 두른 조리원들이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따뜻한 국을 그릇에 담고 정갈한 반찬이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경로당 공동급식 날입니다. 그동안 주 2, 3회에 그쳤던 경로당 급식이 이제는 평일마다 제공됩니다. 어르신들의 규칙적인 식사와 안정적인 영양 섭취를 돕기 위한 조치인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거제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는 뭐 2, 3일밖에 안 했거든. 그러다가 시에서 참 고맙게도 주 5일로 해서 식사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이제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가정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또 뭐 각 가정에 또 뭐 자녀들 왔다 간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하고 주로 여기는 농사 일을 많이 하니까 주 특기가 농사에 대한 것을 많이 하십니다. 거제시는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연계했습니다. 급식을 신청한 290여 개 경로당에 영양 매니저와 급식 도우미 등 3명의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 케어 방식입니다. 사업 자체가 뭐 괜찮고 또 뭐 내가 돈을 버리니까도 또 괜찮고 뭐 뭐든 내가 또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지난해부터 치사시설과 쌀 부식비를 지원하며 운영 기반을 마련해온 거제의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 따뜻한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일자리를 만들며 마을 공동체를 다시 잇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겨울 대표 먹거리 축제인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데요. 지난해에는 생산량 감소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제철 새조개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굵은 새조개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자 새 부리를 닮은 짙은 갈색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겨울 서해안을 대표하는 제철 별미입니다. 지금 요게 시기가 최고로 연그럽고 맛있을 때, 요때쯤 많이 오시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줘요. 새조개 축제 한다고 그래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왔는데요. 딸하고 우리 조카하고 친정 조카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먹진 않았지만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며칠이 묵으면서 축제 이렇게 오고 누리다 가려고요. 지난해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축제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2달간 예정됐던 축제는 개막 3주 만에 막을 내렸고 당시 투입된 새조개 물량은 10톤 규모로 전년 20여 톤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온이 안정되면서 어획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홍성군은 바가지 요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1kg 기준 포장 판매 12만 원, 식당 판매 13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천수마을의 보물인 새조개는 지금이 가장 쫄깃하고 달콤할 때입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정찰제 판매를 하고 관광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난 1월 축제 개막 이후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해안 관광지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주말 이틀 동안 주말 평균 대비 방문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어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지역 대표 축제입니다. 개막 주말 이틀간 홍성 스카이타워에 2,4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이 발길이 인근 해양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관광이 함께 움직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새조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